연재 말해봐요. 아, 소리가 잘 안 들어오는데. 마이크 하셨어? 야 마이크 해야 된다. 미안. 지금 한 명도 안 들어왔네. 아, 신. 마이크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어와, 소리가. 마이크 해야 된다. 뒤로 들어가. 미안해 미안해. 아, 대고 말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거 너무 울리는 감이 있어. 에코다 꺼놨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연재부터.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덤불개입니다. 멸종위기의 생김새와 서식지, 멸종위기의 노인가닥 등등을 발표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덤불개의 생김새는 몸의 길이는 57.5cm에서 75cm입니다. 그리고 적발색 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5.6kg에서 8.7kg입니다. 꼬리 길이는 12cm에서 15cm 정도고 털이 아주 복슬복슬합니다. 덤불개의 서식지는 남아메리카 지역이고 축축한森林에 살고 주로 강이 많은 쪽에서 서식합니다. 덤불개가 멸종위기에 놓인 까닭은 질병과 사냥, 숲이 파괴되는 등등의 위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이 사냥감이 부족합니다. 덤불개의 현재 개체수는 8,000마리에서 9,000마리인데 현재 개체수는 아직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덤불개에 먹이하는 방법은 주로 5마리에서 10마리씩 무리지어서 합동 전술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물갈퀴가 있어서 해양 잠수도 가능해 강에 있는 먹이도 먹을 수 있습니다. 덤불개의 먹이는 설치류, 새, 도마뱀, 작은 동물들도 먹지만 자신 크기보다 큰 아르마딜로도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 덤불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표하면서 멸종위기 동물을 더 보호해주려고 노력하고 휴지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멸종위기 동물을 더 중요시 여깁시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친구 발표할 때 너무 정면에 보면은 사진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조금에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설명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안고 잘했네요. 첫 번째 많이 떨어질 텐데.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민우가 소개 눈표범이에요. 눈표범. 해오되나요, 민우?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눈표범입니다. 첫 번째로 생김새를 발표하겠습니다. 눈표범은 생김새는 흰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8cm에서 10cm가 되는 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추운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크기는 100cm에서 130cm가 됩니다. 서식지는 눈표범의 서식지는 영하 10도가 되는 높은 산입니다. 예시로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리고 멸종위기는 197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까닭으로는 가장 적절한 것이 지구온난화입니다. 현재 개체수는 약 4,000마리에서 약 6,500마리입니다. 먹이 얻는 방법은 눈표범의 답하려고 선주간 산악지역을 이용해 멘복과 기습으로 먹이를 제압합니다. 주요 먹이는 대형 초식동물입니다. 눈표범의 성장 과정은 이러합니다. 18개월까지는 어미와 같이 있다가 그 이후에 독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을 발표하겠습니다. 눈표범의 특징은 다른 표범과 다르게 흰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구력이 뛰어납니다. 한 번에 15m를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 뛰어야 합니다. 이 적구력은 사냥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인
눈표 모음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멸종하기 시간이 소중히 다뤄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원이 대부분 선생님한테 제출해주세요. 다들 손을 이렇게 엄청나게 떠네. 진짜 잘했어. 자, 좀 옆으로 서주시면 될 것 같고. 좋습니다. 자, 정원이가 설명 아메리칸 비버입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정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아메리카 비버입니다. 먼저 아메리카 비버의 생김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비버의 몸 길이는 50cm에서 70cm 정도 됩니다. 또 몸무게는 10kg에서 3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고 튼튼한 이빨과 물갈퀴 역할을 하는 꼬리가 있고 발에도 물갈퀴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비버의 서식지는 아메리카 지역, 주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 북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가 되어버린 아메리카 비버의 현재 개체수는 1000마리에서 1500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비버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봄과 여름 사이 2마리에서 5마리 정도 출산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 비버는 0.2kg에서 0.5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6개월 전까지 젖을 먹다가 그 뒤로 젖을 뜹니다. 2살까지는 육아를 도우며 가족과 함께 살다가 결혼 상대를 찾아 떼며 짖습니다. 아메리카 비버의 특징은 꼬리 위쪽에 기름을 분출하는 분출샘이 있는데 그 기름을 몸에 바르면 차가운 물에 들어가도 열이 식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 아메리카 비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동물은 우리와 소통은 불가능해도 인간이라는 포유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같은 동물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이렇게 바뀌었나요? 내용이 멸종 위기 방법이랑 훔쳤어요. 네, 멸종 위기 방법이랑 이 후보스에 빠져서 사진이 없어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친구가 떨리는데 잘하고 있다 아주. 그다음 로이 라쿤입니다. 라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발표하는데 이는 참고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크게 해야 돼요. 네, 더 크게 해야 마이크를 서로 크게 해야 됩니다. 네. 먼저 생김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라쿤은 눈 뒤에 검은 털이 나 있고 자잘한 몸 길이가 60에서 70cm입니다. 또 몸에는 해발색상 털이 나 있고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또 손에는 사람 손과 비슷합니다. 또 뿔에는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제 서식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라쿤이 사는 곳은 중아메리카 북에서입니다. 이제 멸종위기에 대해 발표하고 현재 개체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라쿤은 200년대 내 관광객 개발의 서식지 파괴로 멸종위기에 4,000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라쿤은 나무 구멍에 집을 짓고 3월에서 5월 사이 3마리에서 5마리 정도 새끼를 낳아 2개월 정도 젖을 먹다가 어미를 따라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미는 떠납니다. 이제 먹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라쿤의 먹이는 열매, 도토리, 옥수수, 죽, 물, 물새나 고무관, 음식물, 쓰레기를 먹습니다. 이제 특징에 대해 발표하고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라쿤의 특징은 재빠르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은 라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줘주세요. 지금까지 멸종위기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입니다. 네, 대본은 선생님이고. 자, 혜민아 하는 다람쥐입니다. 네,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하늘다람쥐입니다. 먼저 생김새의 특징을 발표하겠습니다. 생김새는 커다란 눈방울에 부드러운 털이 있고 넓게 펼쳐지는 꼬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식지입니다.
서식지는 강원도이고 강원도에 가장 많이 삽니다. 세 번째는 멸종위기에 놓인 까닭입니다. 멸종위기에 놓인 까닭은 도로가 많아지면서 하늘 다람쥐가 살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장 과정입니다. 일주일이 되면 태어나고 2주가 되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3주에서 4주 사이는 젖을 빼고 나머지를 먹기 시작합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는 혼자 독립으로 둥지를 떠납니다. 다섯 번째는 먹이입니다. 먹이는 어린 잎과 호두, 밤, 잣을 먹습니다. 여섯 번째는 특징입니다. 특징은 밤에 활동하고 겨울잠을 자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늘다람쥐를 날다람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는 연결된 막이 있는데 막을 펼치고 이동하는 모습이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절대로 하늘을 나는 것은 아니에요. 나무의 겉부분에서 막을 펼치고 점프하며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이죠. 지금까지 멸종위기인 동물인 하늘다람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발표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예지입니다. 예지. 이미 끝난 친구들은 거기 노래 붙여. 네, 아직 안 한 친구들은 아직도 떨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예지가 담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담비입니다. 먼저 생김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담비의 생김새는 다리, 엉덩이, 얼굴은 검은색이고 몸통은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몸 길이는 약 50에서 70m이고 꼬리 길이는 약 40에서 50cm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약 2에서 5kg입니다. 그리고 담비의 서식지는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에서 제일 긴 성줄기인 백두대간에서 삽니다. 또 성장 과정은 4, 5월에 태어나고 6, 7월에 탐색합니다. 그리고 7, 8, 9월에는 사냥 방법을 배우고 10월 이후에는 독립합니다. 그리고 담비의 먹이를 얻는 과정은 주로 다람쥐, 쥐, 토끼, 새와 새알, 곤충, 개구리, 열매와 과일, 계절에 따라 작은 새끼 고라니 등을 먹입니다. 사냥 방법은 여러 마리의 좀비가 협동하여 사냥합니다. 주로 협동사냥이라고 부릅니다. 또 멸종위기 시기는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 2등급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에 놓인 이유는 산림개발과 벌목으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숲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고 도로 건설으로 인해 이동 통로가 끊겨 로드킬이 증가해서 멸종위기 동물이 됐고 현재의 개체수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나무를 잘 타고 날쌔입니다. 겉모습은 귀엽지만 실제로는 매우 용맹하고 사냥 능력이 뛰어난 야생동물입니다.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은 담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담비의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산림을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다음이가 대륙 사슴. 네, 이러다가 이렇게 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다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대륙사슴입니다. 대륙사슴은 여름에는 연한 갈색털과 겨울에는 방색털이 납니다. 귀가 크고 엉덩이에는 흰색털이 납니다. 서식지는 옛날엔 한반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대만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개체수는 저희 나라에는 6마리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 북한, 대만 같은 곳에는 9,000마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먹이는 풀, 나뭇잎, 버섯, 잎이 소금이 들어있는 흙과 나물 껍질, 도토리입니다. 성장 과정은 새끼 때는 어미의 젖을 먹고 웃거나 뛰지 못합니다.
몸의 본점인 무늬가 낮고 잘 숨습니다. 조금 더 크면은 걷고 뛸 수 있고 조금씩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다 크면은 몸이 성체와 비슷해지고 무리 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크면 별식 경쟁률을 하고 암컷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멸종위기 시기는 1940년부터 멸종위기 시기였습니다. 일본이 해수구조 사업으로 야생동물들을 잡았지만 호랑이나 곰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는 탓에 잡기 쉬운 대륙사슴을 많이 잡았습니다. 특징은 매화사슴과 꽃사슴은 별명이 있습니다. 뿔이 빠지고 다시 자라고 힘이 많은 수컷이 암컷에게 선택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대륙사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대륙사슴을 서식지로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람입니다. 네, 대본에 이렇게 주시고 대본이 이렇게 많아요? 네. 다음 하나의 코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코카입니다. 먼저 코카의 생김새를 발표하겠습니다. 코카의 생김새는 아주 귀엽고 항상 웃고 있습니다. 코카의 성장 시기가 끝나면 눈 길이가 30cm에서 54cm입니다. 두 번째로 코카의 서식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코카의 서식지는 호주 남부 지역 로트네스트 섬에도 있고 롤드 섬에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카의 먹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코카의 먹이는 풀과 나뭇잎, 나무 줄기 등으로 먹습니다. 네 번째로 멸종위기 시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코카의 멸종위기 시기는 20세기 초부터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코카는 붉은 여우가 나타나면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코카의 현재 개체수는 7,850마리에서 17,150마리입니다. 다섯 번째로 코카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코카가 태어나면 아직 몸이 미숙한 상태라 태어나서 어미의 육아 주머니에서 6개월을 삽니다. 이후에는 주머니 밖으로 나와서 4개월을 살고 생후 약 18개월이 지나면 성적으로 성숙해져 번식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코카의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코카는 위험을 느껴도 캥거루처럼 싸우거나 도망치지 않고 덤불에 만들어 놓은 터널을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은 코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제 모두 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줍시다. 지금까지 코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나입니다. 예나. 자, 루피에 대해서도 이야기 주시나요? 아시나요? 루피가 코카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예나의 대왕 판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프기도 학교사는 예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대왕판다입니다. 저는 생김새, 성장 과정, 서식지, 멸종위기의 도인 시기, 도인 까닭, 현재 개체수, 먹이 하는 방법, 특징 순서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대왕판다는 검은색 팔, 귀, 눈, 코, 다리와 하얀색 배, 꼬리 등 얼굴 두 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판다의 성장 과정은 1단계 갓 태어난 아기, 2단계 유아기, 3단계 청소년, 4단계 성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갓 태어난 아기는 생후 0에서 1개월, 2단계 유아기는 생후 1에서 6개월, 3단계 청소년은 생후에서 6에서 1.5개월, 4단계 성체는 4에서 6세 이하입니다. 서식지는 대부분 중동의 수천성 청하에서 흥남서 티베트 동부의 1800에서 4000m 높이의 산속입니다. 대왕판다가 멸종위기에 놓인 시기는 1984년 3월 14일이고 현재 도인 까닭은 대부분 서식지 건조와 관절,
대나무 의존성, 낮은 문식률, 기후변화, 과거의 물력과 인간활동 등입니다. 현재 개체수는 야생에서 1,900마리, 사육에서 750에서 800마리입니다. 대왕판다의 야생에서의 먹이는 대나무, 죽순, 잎사귀, 가지이고 동물원에서는 주로 과일, 채소를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왕판다의 특징은 눈 질감이 검은색이고 하얀색과 온종이 섞여 있는 것, 그리고 손가락이 6개인 것 등입니다.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 대왕판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라이리 브랜볼킹 멜로미크인데 라이리 좀 독특해요. 멸종 위기 동물이 아니라 멸종 동물이에요. 멸종 동물. 네. 아육수? 네.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거기 손가락에 있는 버튼을 눌러버리면 목소리가 에코가 나요. 네, 아니. 네. 크게 그걸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멸종위기 동물은 브랜볼케이 멜로미스입니다. 먼저 브랜볼케이 멜로미스는 몸각고리는 약 15cm입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78에서 100g 정도 됩니다. 코는 납작하고 턱쪽은 젓갈색이나 홍갈색입니다. 서식지는 호주 브랜볼케이라는 아주 작은 섬에서 삽니다. 브랜볼케이 멜로미스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먹이가 없어져서 멸종을 했습니다. 원래 수백 마리였던 브랜볼케이 멜로미스는 2014년에 양마리가 되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1번 상태를 합니다. 2번 폭풍 성장을 하고 3번 얼음 재는 시기 1, 2개월이라고 합니다. 먹이는 식물의 씨앗이라 바다 거북이 알을 먹고 먹이 얻는 방법은 알을 먹어 여고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 찾아갑니다. 특징은 모자이크 꼬리와 커다란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의 강을 재배하는 주민입니다.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은 브랜볼케이 멜로미스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좀 더 그 멸종 위기 방법을 다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았습니다. 선생님한테 알려주면 어떡해요? 네, 나오세요.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거북이의 알이 낳는 곳이 없어졌죠. 그래서 먹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다음은 미원이 쥐공 설명해. 쥐공.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쥐공입니다. 먼저 생김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쥐공의 생김새는 양미간이 멀고 작은 눈과 V자형 평평한 꼬리, 잔털이 나있는 뇌끝 평평한 코입니다. 노 같은 진열함이 별로 헤엄칠 수 있습니다. 주름진 회색깔 피부도 있습니다. 새끼는 크림색입니다. 성장 과정은 새끼를 낳기 전 임신 기간은 약 13개월에서 15개월입니다. 태어날 때 몸 길이는 약 1m에서 1.3m, 몸무게는 약 20kg에서 35kg입니다. 어미의 젖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 먹으며 자랍니다. 보통 7세 때는 약 2.5m에서 3m, 몸무게는 250에서 450kg입니다. 현재 개체수는 세계에서는 측정 불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는 약 50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에 놓일까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너무 가지고 쥐공을 살면 비싼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18세기 초에 멸종이고 고분별한 고기 상력으로 멸종입니다. 서식지는 아시아, 필리핀, 일본, 아프리카와 호주에 살고 주로 아마존 강에 삽니다. 물 온도는 보통 16도 이상 되는 강, 바다, 열대에서 삽니다. 먹이는 쥐공은 초식입니다. 주로 골프를 먹고 수초를 먹습니다. 특징은 쥐공은 낯선 사람에게도 친밀하게 접근합니다. 또 주로 몇 마리는 호주 바다에 물려다닙니다. 사이라는 수컷들의 위성곤이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수명은 50년에서 70년입니다.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 쥐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제 발표를 경청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지하 무사회 쥐공과 매너스는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러잖아요. 생각보다 친구들 발표를 빨리 해서 쉬는 시간 없으면 9시 50분에나 끝나겠는데
네. 네. 지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번 최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무선새 늑대비입니다. 우선 무선새 늑대비의 생김새는 털이 갈색이고 동물을 잡아먹는 표현율 중 가장 작고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굵기는 같지만 몸통과 조금 다릅니다. 두 번째는 성질입니다. 우선새 늑대비는 낮은 땅부터 산까지 전국에 걸쳐 살고 모든 환경에 적응은 잘하지만 사냥하기 쉬운 탁트인 곳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 무선새 늑대비가 멸종위기에 놓인 까닭입니다. 무선새 늑대비가 멸종위기에 놓인 까닭은 쥐약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놓은 쥐약을 쥐가 먹고 그 쥐를 무선새 늑대비가 먹어 죽기도 하고 무선새 늑대비의 서식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선새 늑대비의 성장 과정은 35일에서 40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최대 11마리의 새끼를 낳고 새끼는 태어난 지 3-4개월 만에 분리합니다. 무선새 늑대비가 먹이를 얻는 방법은 무선새 늑대비가 설치 후에 굴을 따라 들어가며 사냥합니다. 무선새 늑대비의 특징은 체구는 작지만 강한 공격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태인의 소형 수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겨울에는 회색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 무선새 늑대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 현상이 달아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말한 재밌는 장면이 하나 놓쳤네요. 귀여운 자, 다음 소은이 저새.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의 동물은 저새입니다. 저새의 생김새, 서식, 멸종위기 시기와 이후 성장 과정, 먹이를 얻는 방법, 특징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김새와 서식입니다. 생김새는 뿌리 위에 난 주황을 사람의 주름처럼 저새와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저새가 특이할 때가 되면 가슴에 노란색 머리 뒤쪽에 노란색 깃털이 돋아납니다. 저새는 동아시아, 절벽이나 풀, 나무가 있는 땅에 둥지를 만들고 살고 있습니다. 둥지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 저새의 멸종위기 시기와 이유입니다. 저새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멸종위기에 놓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새가 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살충제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살충제는 새가 낳은 알을 껍데기를 얇게 만들어 어미가 얇아진 알을 품기가 어려워 새끼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새는 현재 기준에서는 약 7,781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새의 성장 과정은 서식지에서 알을 낳고 알 내부에서 새끼를 발장하기도 합니다. 깃털이 자라면서 비행 능력이 발달합니다. 네 번째로 먹이를 얻는 방법. 큰 부리를 물속에 넣고 힘이 더우면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저새 부리는 길고 두꺼운 머리처럼 생겼습니다. 이를 힘이 더우면서 작은 물고기, 토끼, 올챙이 등을 먹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저새가 우리나라 서해 바다에 있는 무인도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새끼를 낳고 물가에 대가, 홍코, 베트남 등으로 갑니다. 특히 속을 촬영합니다.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의 저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사하면서 살충제가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충제의 사용을 자제하고 생태 보호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민호. 네, 발표되면 설명해 주시고. 네, 살충제가 신기하네요. 알을 얇게 만들어서. 그러면 어미가 알을 깨뜨려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2학년 친구들이 플렉스를 하면서 친환경
8,000개를 만들어서 키웠죠 신문들은. 다음 이노의 리카온입니다. 리카온.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답을 좀더 크게.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노동계획을 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너무 안 들려요. 네. 그리고 눈 모양도 크게. 네. 좋아요. 좀만 더 크게 하면 돼요. 알겠죠? 네, 다시 시작. 지금부터 제가 조사한 물종의 동물을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물종의 동물은 리카온입니다. 크게. 먼저 리카온은 생김새를 발표하겠습니다. 리카온은 소리를 발표했으며 후보 동물들을 가졌고 잘 달릴 수 있어 4개의 발표를 가졌습니다. 의사식대를 발표했습니다. 리카온의 소식대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아프리카 등입니다. 요즘은 시기를 사용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총 990년 대표원이 지원했습니다. 일종의 까닭과 미력과 하나와 같은 것을 소식자와 소식하는 때문에 일치과를 느껴내었습니다. 기타의 사용자는 초등학생의 똑같은 지원 출신 부분을 했습니다. 성공 과정은 신기간 약 70일이며 한 달에 10마리에서 20마리를 시작하며 무대 등의 공격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체들이 좀 내려오면 무대 등의 공격으로 나오기 시작하며 상체들이 좀 내려오면 저지됩니다. 생후 3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부딪혀서 산에 도착하면 직접 사용을 못합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상체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더 큰 동영상을 예를 들어 다른 놀이를 만듭니다. 이에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징은 대형학습 놀이를 지어다니기 위해서는 최고 사용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상수컷만 아이리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같이 새끼 리카를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10개의 경우 리카를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노는 본인도 아직 들어보면 알겠지만 소리가 더 커야 돼요. 일단 소리가 작았고 발음도 잘 안 듣고 또 너무 강하게 정보가 많으니까 듣고 싶은데 안 들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모두가 괴로워. 네. 자, 크게 발표해야 돼. 알겠어? 이 책에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지우의 수달입니다. 아주 귀여운 수달이. 네,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수달입니다. 수달은 머리와 코는 동글동글합니다. 눈은 작고 귀는 짧아서 털속에 묻혀 있습니다. 눈은 유선력으로 길고 유연하며 우리는 둥글고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 됩니다. 수달은 미꾸라지, 메기, 쥐, 물새 등을 먹습니다. 그중 물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데 미꾸라지는 메기처럼 기질이 예쁘고 작은 물고기를 좋아합니다. 수달은 호수, 연못, 작은 강 등에 삽니다. 그중 땅과 물이 함께 연결된 물가를 가장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흙이 덮인 나무 뿌리나 화이트 등을 긁어 실속을 올리기도 합니다. 수달은 발가락 사이사이에 물갈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달은 겉에가 흙털이 있습니다. 흙은 물이 죽지 않게 도와주고 흙은 물에 온도를 식혀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강과 시내 같은 곳을 개발하면서 수달의 서식지가 없어지고 오염되고 사람들이 버린 동물에 버려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해서 한국에서는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수달처럼 멸종위기 동물들을 알고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생명 기념물 번호도 알려주고 좋습니다. 대본은 조금. 네, 마지막은 이석이. 노래 한번 부를래요? 네? 노래 한번 불러? 기다리는 오늘 아,
네, 마지막 발표입니다. 참달팽이.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기도학교 4학년 이민석입니다. 여러분, 참달팽이에 대해 아시는 것 있으신가요? 저도 조사 전에는 달팽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이후로부터 참달팽이를 직접 키워보고 싶은 마음과 직증에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달팽이의 매력에 푹 빠져봅시다. 먼저 생김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참달팽이는 껍질이 보통 2cm에서 3cm로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참달팽이는 둥글게 말려있는 껍질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발, 또 더듬이 달린 등이 있어 절대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먹이로는 주로 나뭇잎을 먹으며 생활합니다. 때로는 나뭇잎에 붙어있는 곰팡이와 흙에 붙어있는 곰팡이를 먹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서식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팽이는 바다 한가운데 섬에서 서식합니다. 그러나 바닷가가 떨어진 돌담길 또는 이렇게 부여집니다. 노래는 그렇게 크게 부르는 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재는 햇빛을 피해 그늘에 숨어 있다가 비가 오면 나와 활동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식지는 이만하고 처음 발견된 곳에 대하여 한 걸음 나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달팽이는 독일에서 온 한 연구자가 전라남도 신안군의 섬에서 발견됐어요. 외국에선 팔리지 않기 때문에 완전 우리나라 달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참달팽이의 짝짓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달팽이는 암컷, 수컷, 구별 없이 달팽이 여러 마리가 모여 알을 만듭니다. 짝짓기 중 상대를 유혹하는 시간이 2시간에서 12시간 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것이 왜 멸종위기 동물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뿌리는 농약 때문이기도 하고 기온 눈에 별표를 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참달팽이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참달팽이 포함해 많은 작물들이 사람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쉼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쉼터를 잃어가고 있는 또 가족을 잃어가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을 외면이 아닌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지금까지 멸종위기 동물 참달팽이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멸종위기 동물 참달팽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뭐 많이 떨리고 이런 기회가 뭐 몇 번이나 있겠어요. 아, 너 마이크 이렇게 큰데 이렇게 다 이렇게 소리를 작게 했는지 원래 아니야, 얘들 갖다 대고 하면 되죠. 네, 유튜브 라이브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들었어요? 5분이 보고 계세요. 끌게요. 마지막 인사. 안녕하세요. 그래요.